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충격적 아파트 시장 지각 변동이 시작된다. 그래서 밑에 코로나 플러스 기본소득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그래서 현재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된다. 이 부분들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데, 기본소득도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라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 부분에 어울려가지고 결국에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도 기본소득 시대로 가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기본소득 시대가 이 짬뽕이 돼서 앞으로는 충격적 아파트 시장에 지각 변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논리로 잠깐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 50대 세대 전체 자산 구성을 보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금융자산, 유동자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물자산, 부동자산 같은 경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73.5%고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26.5%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부동산의 비율이 43.7%고, 그리고 여기서는 투자라는 부분, 이 투자에서는 주식, 채권, 연금 이런 부분들이 52.1%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동일한 부분들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가장 먼저 집을 산다는 부분들은 동일한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진출하고 가장 먼저 파이낸스를 이용한다거나 모기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불리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은 학군이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거나 평수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입지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사서 제일 먼저 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부동산을 픽스한 상태에서 주식과 채권과 연금을 통해서 부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방식들을, 대한민국 이 방식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물자산이라는 이 부동산이 크고 금융자산이라든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1990년대부터 계속 논쟁이 있었던 얘기죠.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은요. 한국 같은 경우는 땅이 작죠. 그리고 소국입니다. 마켓이 작아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죠. 땅이 넓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비중보다는 시장이 큰 이유만으로 주식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마켓, 이런 기업들의 마켓이 커진다.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으로 가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꾸 미국식을 강요하라는 겁니다. 부동산 팔아라. 집 사지 말고 팔아라. 그냥 월세 살고 주식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망합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논쟁이 불 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한테 햄버거 먹고 살라는 얘기죠. 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식으로 가라.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식 시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국이죠. 거기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영국이든 우리가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있고 대만, 싱가포르 다 있는데 부동산 비중이 다 큽니다. 다 원래 그래요. 그러나 대국이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대국의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동자산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위드 코로나.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변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도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 사회보장제도죠. 기본소득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시대가 장기적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뭐 치료제들이 개발하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다른 코로나 시대는 우리는 인류와 함께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망률, 치사율은 떨어지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전염력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류가 살아면서 감기라는 이 현상을, 이 질병을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기. 전염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더 우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또 예고가 되어 있죠.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재택이죠. 재택이라는 부분들이 더욱더 확대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조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들을 잠깐 언급해드리면은 이재명 지사가 한국형 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 들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지지율 1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이 아마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기본소득 동의가 가장 큰 성과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기본소득 하면 세금 2배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또 맞받아치죠. 기본소득 비판한 이낙연의 억지와 폄훼 말라라고 또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뉴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친문에 있는 임종석이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또 때리기 나선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넘어 대선 겨누냐고 비판하고 있고, 연일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임종석과 이낙연은 이재명과 노선이 다릅니다. 문재인, 임종석, 이낙연은 종북좌파예요. 그건 NL 계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북한식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북한식으로.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체제, 거기에 따라서 주체사상으로 가자는 얘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NL 계열이 아닙니다. PD 계열이에요. 노동해방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순수 좌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북한식으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복지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부분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가 이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퓰리즘, 열매의식, 열패의식, 그래서 미 대선 주자들끼리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쟁이 붙는데, 여기서 논쟁이 붙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이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을 들고 나면은 경쟁적으로 다른 야당이라든가 다른 사람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 문제입니다. 표가 만약에 기본소득으로 간다 그러면은 다른 야권에 있는 대선 후보들도 다 기본소득으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컨센서스가 기본소득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선의 가장 화두는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기본소득 체제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16년도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월 소득 기본 300만 원 기본소득 보장하자고 얘기 나왔을 때 국민투표로 해서 이게 부결이 된 겁니다. 이 부결이 됐는데 76.9%죠. 76.9%가 됐는데, 이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또 다릅니다. 왜?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소득 체제가 된다 그러면은 통화량은, M2라는 통화량은 급격하게 증가되게 됩니다. 원래 주택가격 지수는요, 표에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M2 통화량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8년도부터는 통화량이 M2라는 통화량이 주택가격 지수를 위로 뚫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주택가격 지수가 통화량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여기서 M2가 더 추가적으로 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가격 지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시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또 나보고 또 미친놈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을, 아파트를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지금 기본소득과 연관시켜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과 연관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저는 내년에 되면은 다시 또 50%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본이 50%입니다. 기본소득이 된다 그러면은 1인당 100만 원.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파트 가격 기본적으로 5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 라인 있죠. 3155포인트에서는 잘라라. 위로 가는 건 털어야 된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좀더 미친놈이라고 했죠. 댓글들 보시면 지금 있을 겁니다. 댓글 쓰시다가 고생이 많았는데 주식 얘기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바닥이라고 얘기했죠. 방송을 통해서. 다 미친놈이라 그런 겁니다. 지금도 제가 기본소득을 들고 이게 나오면은 뻔합니다. 저한테 다 욕을 할 거예요. 뻔해요. 어떻게 아파트를 갖고 기본소득을 갖고 지금 논쟁을 하냐. 이 부분을 다 얘기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19년도 같은 경우는 19년도입니다. 이제 19년도, 2019년도에 여기서 9월 달입니다. 부산 아파트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대세 상승을 한다. 지금 남아있죠. 여기서 폭등을 한다고 했을 때 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입니다. 이 3월 달에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열렸을 때 제가 서울에 중저가 아파트 사라. 서울이죠. 중저가 아파트 무조건 사라.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금매 물량만 나오면 무조건 받아라. 왜? 이거 폭등한다.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11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달 부산 아파트가 지금 불장이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호가 장난칠 때 저는 무조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조정장이라고 했죠. 이제부터 조정장에 들어간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에 뭐라고 어떻게 되겠죠? 부산 아파트는 전체가 조정지역이 된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체가 조정지역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논리가 왜 안 맞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99%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냐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땠습니까? 미풍 선생은 뭘로 보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미친 사람들의 논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의 논리.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소득을 제가 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신 뭐 빨갱이냐,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걸 추구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들으면 뭐냐면은 사회 기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회 기류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사회에서 열애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열애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는 출퇴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대가 되고 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저는 실업이라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메꿔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메꿔질 수 없다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장에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화폐공사에서 공장에 돈을 찍고 그리고 세금 징수를 통해 갖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사회 교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기본소득도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만약에 간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들이 사회적인 통합적인 컨센서스가 합의가 되지 않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기본소득은 일정 부분으로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모두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또 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린다면 이겁니다. 저기 지금 지석진 씨가 지금 보이는 게 뭡니까? 한강 연구 조망뷰죠. 이 뷰는 서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뷰입니다. 무엇입니까? 강북에 사람들, 뭐 강남이라든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게 딱 한 가지죠. 한강뷰가 내려다 보이는 한강뷰 일선에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열망이 가장 크죠.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경쟁 체제는 무엇입니까? 무주택자끼리 경쟁했습니다. 무주택자끼리 경쟁하는 시대였죠. 그러면 무주택자를 경쟁하는 시대는 뭡니까? 이게 유주택자로 가기 위한 경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번이 됐고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무주택자끼리와 유주택자끼리의 경쟁입니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쟁 체제는 무주택자끼리와의 경쟁, 무주택과 너도 무주택자, 나도 무주택자끼리의 경쟁이었고, 두 번째 경쟁 체제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끼리의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서는 뭡니까?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기 위한 사다리가 있냐 없냐. 그 사다리를 놓고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겁니다. 유주택자끼리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 유주택자끼리 경쟁하는 시대는 무엇으로 갈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미드 코로나 시대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재택근무 시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주택자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이 경쟁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주택자끼리 경쟁하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죠? 입지죠. 어떤 입지입니까? 희소성을 가진 입지입니다. 희소성. 그 희소성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열망하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한강의 영구 조망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이 열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아파트를 추구하는 형태는 이거였습니다. 한국적인 특색은 우리가 미국적인 특색으로 뭐 햄버거를 먹으러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20평짜리 살다가 애들이 크면 25평, 30평 살고 그 다음 학군 좋은 데로 가게 되는데, 이제는 학군이 좋은 입지라는 부분들이 상세가 되는 게 아니로 여기서 열애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이제는 비대면 사회로 간다는 거죠. 인강이 늘어나죠. 학원에 가진 않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뷰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뷰를 중시하는 세상의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커지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지석진 씨 집이었는데, 네, 모두가 원하는 뷰가 이런 뷰로 간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이 유주택자끼리의 경쟁하는 시장으로 갖는다는 요건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 아파트를 하기 살면 나도 유주택자 되고 무주택에서 유주택자가 되는데 무슨 유주택자끼리 경쟁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구혜홈즈 나왔던, 여기는 아까 지석진 씨가 봤던 데는 청담자이고, 여기는 부산의 협진태양이라는 곳인데 구혜홈즈에 나왔던 최고의 뷰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왜 여기는 뭐 해안을 뭐 볼 필요가 뭐 있냐? 거기는 습하고 겨울에는 어떻고 뭐 바람 많이 불고 한다는데, 항구 도시는 다 여름에 다 습해요. 겨울에는 다 건조하고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부산 사람들도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다. 왜? 뭘 깨우치느냐? 희소성에 따라서 깨우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지라는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희소성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기본소득 시대는 내년 대선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한국적인 상황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의 주거에 대한 양적인 확대가 된다. 이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학군이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집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집 내부에서 활동하는 양들이 총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는 뷰에 대한, 그리고 아파트의 입지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이런 유주택자끼리의 경쟁하는 체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새겨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